자, 중국에서 홍수 피해가 눈덩이라고 합니다. 자, 이재민이 3천만 명이래요. 숫자 하나는 대단한 나라예요, 숫자 하나.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야, 얘는 어떻게 하면은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가지?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옛날에 한강에도 이러긴 했어요, 사실. 자, 물이 하여튼 이 정도 쳐도 자, 중국이 난리가 났는데, 자, 중국이 난리가 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옆 나라를 보면은 뭐 요즘에 많이 보시죠. 일본도 난리가 났다. 중국이 홍수로 난리가 나고 일본도 지금 홍수가 난리인데 얼마나 큰 난리냐면은 역대 최악의 폭우급이랍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 특유의 이거 있죠. 비만 오면은 발생하는, 얘네는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희한하게 골판지에 나란 것 같아. 뭐만 하면 골판지를 깔고 그 와중에 이렇게 쳐주는, 독립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민족성이 딱 드러나는. 근데 잠깐만, 우리는 물론 남부지방에 비가 조금 온다 그러지만은 잠깐, 중국과 일본이 저러는데 한국은 큰 영향이 없다. 우리는 빛 방울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좀 제주도에 뭔가 올 것 같아서 호우주의보를 내렸다가 그것도 해제했어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다시 갔다는 거죠. 아, 장마 전선 형님들 에이밍 진짜 멋있고요. 진짜 그 가는 길이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올라오다가 다시 남하셨다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와 봤어요. 얼마나 그 환상적으로 이게 왔길래 저렇게 잘 피했냐. 일단 우리 YTN 뉴스를 보면은 여기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 지도인데 이번 장마 전선의 형태가 가늘고 긴 벨트 형태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한반도가 여기 있죠. 일본이 여기 있죠. 중국이 여기 있는데 장마 전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 멋지다 진짜. 나 어떻게 이렇게 장마전선이 이렇게 환상적으로 귀신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중국이 물 날리고 여기 일본이 난리라는 거죠. 두 개가 난리라는데, 야, 게다가 여기 위에는 또 북한 쪽에서는 뭔가 좀 요만한 게 보이고 있어요. 야, 위치 한번 진짜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이런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은 거의 한 10년 만에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빗방울이죠. 빗방울. 심지어 서울은 얼마 내리지도 않았어요. 장마가 이러다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올해가 역대급 더위라 그랬는데, 야, 시원해. 7월인데 요즘 시원하죠? 이것 때문에 아래 위에서 비 내리고 하니까 여기가 시원해. 그래서 좀 살만해요. 역대급 더위가 이렇게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장마가 지나가나? 8월은 돼야 더워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어쩔 때 또 추워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홍수만 보면 사실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못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 이런 홍수로 난리가 났었는데, 얘네들은 매년 난리가 나요. 한 2, 3년에 한 번꼴로 난리가 나는데,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데입니다. 베네치아 어딘지 아시죠? 물의 도시. 이탈리아가 오죽 말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원래 잠겨있다고? 야, 원래 잠겨있으면 사람이 못 살죠. 아무리 베네치아가 물의 도시라 그래도 원래 잠겨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 아래 이렇게 있으면은 못 삽니다. 여기 잠수해야 되잖아. 원래 잠기진 않았어요. 수위가 가끔 올라가 1.8m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위에 이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층이 잠기고 뭐 그런데 원래 잠겨있진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가 오면은 도시의 80%가 물에 잠겨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나라의 심장을 날려버렸다 그러는데, 이게 매년 발생됩니다. 매년 크고 작은 홍수를 겪는데, 정말 높았던 때는 1.94m까지 잠긴대. 물에 2m가 잠기는 도시입니다. 익사하겠는데 잘못하면. 게다가 이게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베네치아의 홍수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그래서 베네치아처럼 낮은 데 있는 데는 점점 더 도시가 잠긴다는데, 이거를 막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원래 있었습니다. 제 키만큼 잠기네요. 자,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 프로젝트. 들어보신 분 계실 거야. 가운데 모세가 물이 이렇게 오면은 쫙 하면서 이 홍해를 갈랐던 일이 있는데, 이게 모세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의 그 여행을 가실 때를 생각을 하면 베네치아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베네치아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요. 뭐 로마 옆에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데, 왜 저기가 물에 잠기냐? 저기를 확대해 보면은 여행을 가셨던 분들도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여기만 들어가서. 요게 베네치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호. 우리가 강릉 가면은 바닷가 옆에 요렇게 막혀서, 이거 호수예요. 어떻게 보면 호수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뭐 돌산 같은 게 나온 데가 있어서 요런 데다가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다 바다고.
석호 가운데 이제 떠있는 어떻게 보면은 호수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바다하고 아예 막혀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막혀있진 않죠. 당연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가 잠기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디로 들어오냐? 요로 세 군데서. 이걸 매립하면 안 되냐고요? 저기 이게 아무리 석호라 그래도 이게 바다에 붙어 있는데 이거를 매립하려 그러면 그 갑자기 인천 영종도 옆에 ACT가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가 ACT를 옛날 슈카 영상 보세요. 만들려 그랬었는데 요게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은 317조짜리 프로젝트였어요. 우리나라 인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천 영종도, 인천 공항이 있죠? 이렇게 영종도에 있고 공항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땅을 메워서 이렇게 A자로 생긴 도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317조였어요. 그게 317조인데 만약에 베네치아가 이 석호를 다 메워서 물을 빼는 게 아니라 메워서 쓰겠다 그러면은 317조를 4분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자 물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홍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베네치아를 둘러서 이렇게 물가림막을 만드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댐 같은 거를 요 베네치아를 막아서 이렇게 그 네덜란드식의 그걸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세우면 뭐가 문제겠어요? 쭉 둘러서 이렇게 뭐 댐 같은 거를 세우면 당연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 뭐하는 도시냐면은 생긴 데가 이렇게 된 도시예요. 빽빽하게 서 있거든요. 이 아까 전에 가운데 있는 그 베네치아입니다. 그 물 위에 빽빽하게 서 있는데 여기를 둘러서 이만한 방조제를 만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가 보러 가겠어? 관광도시인데 여기를 둘러서 이렇게 방조제를 세워버리면은 미관을 해치잖아요. 관광도시인데 이거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5m, 2m 넘는 거의 그럼 한 4, 5m짜리 세워야 된다는 건데 세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안이 있죠. 여기를 막자. 여기를 막는 안이 있어요. 물이 들어오는 게 세 군데니까 이 안에 걸 그냥 요 정도 높이로 유지하게 여기를 막아버리자. 방조제를 세워서 시와호처럼 만들어버리자. 근데 여기를 막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단 여기 수질이 작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환경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물 들어오고 해서 여기 석호에 뭐 여러 생태계가 있을 텐데 그걸 한 번에 날아간다니까 환경 자체가 엄청 반대할 거예요. 물도 고이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평상시에는 물이 들락날락 하는데 홍수가 오면 막아야 되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 아이디어 프로젝트 모세입니다. 여기까지. 자, 한 방에 이해가 되셨죠? 저 뭐 하려는 프로젝트인지. 저게 8조가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 들어오는 여기를 막긴 막는데, 요 세 군데를 막긴 막는데, 완전히 막아버리면 환경 오염이 되니까 바닥에다가 이거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디펜스 막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는 이렇게 차는데 여기는 이렇게 차게. 이거를 들어올려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막고 여기를 막는 개폐직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거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비만 오면은 이렇게 들어올려져서 가로 세로 20m짜리랑 80개 정도를 쫙 세우면은 이렇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실험적인 프로젝트고, 이거 보이시죠? 조수입을 차단하는 인공 장벽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인데 저게 무려 2003년도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직도, 아까 봤죠? 2019년에 비가 와서 역시 베네치아는 1.8m에 잠겼습니다. 아니 2003년도에 착공했는데 왜 아직도 물에 잠기나요? 그건 역시 뭐 안 봐도 뻔하죠.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킹탈리아이기 때문이죠. 15년간 7조 원, 지금 8조 원 냈습니다. 모세는 왜 베네치아를 구원하지 못했을까? 그건 당연히 킹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온갖 부패 스캔들과 그 비리의 온상으로 몇 개 짓다 말다 해서 아직까지도 공사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에 역사에서 두 번째로 잠겼어요. 원래 2조 계획했다가 지금 8조 냈습니다. 두 번째로 잠기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지금 장난치냐고. 그게 지금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다시 생각한 거죠. 아, 우리가 15년 전에 하던 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겠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있냐? 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직접 가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킹작권 때문에 그 끝까지는 안 보여드리고요. 아씨. 저런 식으로 막는 거죠. 바다를
커다란 게 80개를 옆으로 쫙 세운 거를 저렇게 해서 막아서 요렇게 해서 배도 못 지나가고. 근데 왠지 불안한 거는 이게 킹탈리아다 보니까 요런데 이렇게 좀 틈이 이게 2019년도 모습인데 이게 조금 그 부정교합 뭐 아니겠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 잠깐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는 비가 왔기 때문에 2019년에 한번 난리가 났기 때문에 내년 말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실제로 비가 이제 많이 오게 되면은 과연 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베네치아죠. 베네치아 실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호수고 가운데 떠 있는 베네치아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곤돌라를 타고 다니면서 아베 마리아 이런 거 하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요런데 이 물이 그렇게 안 좋다고 들은데 가끔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요렇게 곤돌라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가 연결이 된댄데요. 예전에 여기 지하철 프로젝트 있었죠. 사람들 많이 온다고. 지금까지도 지하철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베네치아 광고 영상 한번, 베네치아 PPL 없습니다. PPL 없는데 저 베네치아의 멋진 모습을 조금만 보여드리면, 너무 안 좋은 모습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가서 멋있는 모습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꼭 여행 가실 때 이렇게 갑니다. 요. 이거 공식 광고 영상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야, 이렇게 보면은 멋진데, 야, 거기까지. 자, 숙제 아니고요. 당연히 베네치아가 저한테 숙제를 줄 리가 없죠. 숙제를 줬기 때문에. 야, 멋지다. 하여튼 저희가 베네치아고, 제가 들은 친구가 베네치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그 시브스들이 조금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 친구는 뭐 유로 모시기 타고 갔는데 그 시브스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슬쩍 당하셨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약간 있는데 조금 조심하시면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올여름 29개국에서 지금 최고 기온이 갱신되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더울 거라는 걸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시원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일본 때문에 시원한데, 유럽은 지금 엄청 덥습니다. 유럽은 지금 150년 관측 기록 사상 가장 최고의 낮 기온이 46도랍니다. 46도.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데 유럽 많은 국가에서 사상 최고 기온이 나날이 넘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문제는 2019년 7월이 역사상 관측 이래 세계적으로 가장 더운 달이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시베리아가 미쳤죠. 시베리아가 펄펄 끓는다 그러는데, 시베리아 그러면 그 영구 동토 이렇게 얼음 얼고 뭐 그런 건데, 끓어봐야 얼마가 끓겠냐, 한 10도 20도 돼서 춥다 그러는 건가 했더니 낮 기온이 30도가 된답니다. 지도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게 평년 대비 기온을 표시해주는 지도인데 여기 30도가 넘어간다. 잠깐만, 여기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야, 여기가 이러면 어떡해. 이게 평년 대비 기온이에요. 평년 대비. 전평년 대비 플러스 10도 플러스 15도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데, 엄청나게 덥다는 거와 지금 전 세계 6월 더위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자, 이것까지만 들으면 맨날 기온 얘기하니까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 사실은 저게 저렇게 기온이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아마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게 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은 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냥 쓱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사야 돼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내가 공장을 더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강 회사들이나 지금 시멘트 회사들 이런 데들은 공장을 늘리려면은 한 번 늘릴 때마다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잖아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이게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냐면은 여기 이제 과도기였고 실제로 가격이 한 5불에서 10불 사이에 있었는데 요즘에 30불. 지금 얼마가 오른 거예요? 거의 6배, 5배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해도 기업들이 탄소를 내려면 돈을 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되니까 공장을 하나 늘리려면 비용이 5배에서 6배가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가상의 비용이 아니에요. 그 탄소 배출권은 사실은 잘 안 쓰는 기업들은 자기 걸 팔고, 많이 쓰는 기업들은 그 기업한테 사고 하라는 건데, 실제로 안 쓰는 기업들도 잘 안 팔아요. 자기가 얼마나 공장을 늘릴지 모르니까 잘 안 팔기 때문에 요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 폭염 때문에 2019년부터 나왔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4배가 뛰었다. 이게 4배가 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과거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사업을 접을 파이다 그러는데, 가장 대형 철강사 뭐진지 아시겠죠? 한 해에만 공장 하나 늘 때마다 1,000억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3년에 2,200억이 예상된다. 고로 하나 늘릴 때마다 1,000억짜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터졌어요 유튜브?
죄송합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야 비가 오면은 이 화질이 안 좋아지거나 끊기는 거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I love 구글, I love 유튜브, but 그 레인 이즈 이렇게 올 때 슬로우 I hate 그러니까 그 플리즈 그 다시 좀 이렇게 패스트 좀 해주기를 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뭐를 산업계가 요청을 하고 있냐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탄소 배출권이 원활하게 거래되기 힘드니까 잘 안 팔거든요.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요. 다른 데 가서 내가 탄소를 줄이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장을 늘려도 되지 않냐. 해외에 가서 친환경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든지 해서 예를 들면은 아마존에 가서 내가 나무를 심어 그래서 100톤의 탄소를 줄였어. 그럼 나는 한국에서 100톤의 탄소를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 보입니까? 그럼 나는 그걸 나한테 인정해달라. 그래서 내 공장에다가 100톤을 더 발생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게 다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열전구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LED 같은 걸 사용하면은 뭐 탄소를 아낀다든지, 뭐 심지어 뭐 일회용 뭐 젓가락 대신에 뭐 여러 번 쓸 수 있는 젓가락을 주면은 탄소를 아낀다든지, 뭐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어디 가서 하면은 탄소 배출을 인정해주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린 본드, 뭐 기후 본드, 클라이밋 채권 또는 녹색 채권, 녹색 금융, 녹색 경제 이렇게 부르는 녹색 금융이라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저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기업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을 사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가서 내가 탄소를 아끼겠다. 나무를 심겠다. 근데 기업이 직접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나무를 심는 데다가 돈을 지원해줘요. 그게 녹색 채권이에요. 채권을 발행하면서 나한테 돈을 주면은 이 녹색 채권으로 모은 돈으로 어디 가서 나무를 심던지 탄소를 아낄 테니까 너네 공장에서 탄소를 많이 뿜어도 돼.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녹색 금융이고 그게 녹색 채권인데 2017년을 기점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 녹색 금융, 녹색 채권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들이 이상한 데 가서 나무를 심거나 뭐 심지어 뭐 천으로 된 생리대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좀 많이 하잖아요. 일회용 생리대 대신에 천으로 된 생리대를 제공하면은 그만큼 탄소를 배출을 막은 거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녹색 채권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기업들이 이런 채권들도 많이 나올 테고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기업들이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물론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녹색 금융이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고 여러분들이 상품으로 볼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